수행평가 예시탐구. 수행평가는 학교에 따라, 과목에 따라, 선생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양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출제는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그 원리와 방법을 알고 대처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몰라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강의들을 충실하게 듣고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비가 수행평가는 물론 중간 기말고사의 서술형 그리고 논술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또한 대학에 가서도 리포트, 시험, 실험 보고서, 논문 작성 등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수행평가에서 어떤 유형들이 가능할까요? 수행평가의 유형은 논술, 구술, 토의, 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실기, 포트폴리오, 관찰 등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범주에서 그 내용과 형태가 출제자에 따라 창의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수행평가의 유형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적이며 유기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행평가는 유형이나 내용이 어떻든지 그 핵심은 성취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등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내용이나 유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암기하고 있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자신이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가동함으로써 통섭적 안목에서 융복합하고 통합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하여 실천한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연결돼 그만큼 차별화된 내용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입학종에서 합격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행평가에 충실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행평가에서 제시한 평가 유의사항과 평가 기준은 반드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지필평가 형태의 단순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학생의 고등 사고력과 기능 영역 그리고 정의적 영역까지 평가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기능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1. 해당 수행평가에 대해 내용적으로 높은 타당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행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수행을 중시하여 평가한다는 겁니다. 수행평가는 학생이 알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수행하는 태도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병행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죠. 수행평가에서는 지필평가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평가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3. 수행평가는 지필평가에서와 같이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즉, 사고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 수행평가는 교사가 학생의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명확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요구사항에 대해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5. 수행평가를 보면서 만점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이나 대안 제시가 돋보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희망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섭적 안목, 유연한 융복합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력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예시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행평가를 대비해 보도록 하시죠. 교과 국어 과목 국어,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문학, 고전 읽기, 실용국어, 심화국어. 평가 과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적용하여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이를 가치 혁신하여 본받아 나갈 방안에 대해 글을 쓰시오. 평가 준비 핵심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적용하여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가치 혁신하여 본받아 나갈 방안을 글로 쓰라는 겁니다. 1. 마이맥스 학원 수행평가 실력 함량 소개하기 메뉴에서 강의를 듣고 소개하는 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2.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3. 자신이 그 인물을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야 합니다. 4.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와 가치 혁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5. 전체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6. 수업 중에 실시할 평가를 대비해 평가 기준에 따라 글을 작성해 보아야 합니다. 7. 작성 방법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여러 번 반복하여 완벽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인물.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인물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역할 모델은 유명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나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생기면 그 인물을 따라해보고 싶을 것이고 그 인물처럼 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인물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본받되 그것을 가치 혁신의 차원에서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걸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치 혁신은 기존의 상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를 찾아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그것을 더 좋게 함으로써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인물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까요? 먼저 참신한 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유명한 인물을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참신한 인물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단 대중적이지 않은 인물일 경우에는 해당 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특히 자신이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 차별화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인물을 찾는 데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나 존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인물이라면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의사소통과 설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중요성을 설파했는데요. 그가 수사학에서 강조한 설득의 3요소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는 겁니다. 첫째, 로고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데 필요한 이성, 논리, 법칙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자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설득력을 지니려면 주장에 합당한 이유와 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에 이치에 맞는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청중의 심리 상태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서적인 부분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설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윤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화자의 인품, 도덕성, 진실성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설득력을 발휘하려면 사람들이 전적으로 화자를 신뢰하고 호감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라는 겁니다. 화자가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하더라도 그것의 신뢰성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설득력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평가 기준인데요. 다음의 5가지를 모두 우수, 즉 3점을 받는다면 총 15점을 받게 될 겁니다. 평가 기준에서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1.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글에서는 주제가 있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일관성, 강조성을 지니고 유기적 흐름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감동받은 점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은 내용을 쓰고 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감동받은 점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3.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효과와 가치 혁신을 적용하여 쓰고 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에 대한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4. 내용이 참신하고 독창적인 발상인가를 본다는 겁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내용과 이를 가치 혁신하여 본받는다는 것이 식상하지 않으며 차별화된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5. 맞춤법, 문장 표현, 비유 등이 적절하고 매끄러운가를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글에서 필요한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